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대승불교 사상탐구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그 현장은 왜 자성을 번역 안 했을까? 반야심경에 나타나는 현장의 제법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뭐 혹시 이전에 저의 그 동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발표했던 그 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 그 인도학 불교학회에서 일본어로 발표했던 이런 내용, 현장은 왜 반야심경에서 자성이란 말을 번역하지 않았을까? 이런 발표 내용하고요. 이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서 다시 이렇게 그 책으로 냈는데요. 지성불교의 철학 제6장에 번본 반야신경에 나타난 자성의 의미 이런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가 그 작년이 되겠네요. 작년에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앞서 본 그런 그 텍스트들을 근거해서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대승불교 사상 탐구 뭐 어떻게 보면 시리즈 연재를 하고 있는 중에 좀 더 분명하게 그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현장 스님이 그 자성이란 말을 왜 번역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런 그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그 동영상에 그런 어떤 자료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책들인데요. 전순환 선생님의 책, 그다음에 이제 저의 그 지성불교 철학책,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반야심경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도 조금 이런 언급을 해서 뭐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이런 책,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그 중요한 자료 인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선생님께서 왜 자성이란 말을 번역 안 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문제는 사실 이제 여러 그 반야심경에 대한 그 텍스트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소본 또는 뭐 대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대본 중에 이제 그 지혜륜 번역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장 스님의 조견 오온계공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들에 해당하는 대본 반야신경을 보면 조견오온 자성계공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자성이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른 판본에는 왜 자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현장 스님 본에는 없을까 하는 것인데 다른 그런 어떤 사본, 뭐 다른 번역 그 판본, 사본, 판본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건 한역본하고 산스크리트본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산스크리트 한역본, 다른 한역본들 보면은 일단 소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마라집하고 현장거에는 이렇게 그 구마라집은 오온공, 그다음에 현장거는 오온계공 이렇게 나오는데 대본은 이렇게 자성이란 말이 다 나와요. 오온 자성 계공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온 체성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성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야심경이 대승불교 경전으로서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어떤 대승 경전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을 대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제 자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산스크리트 본 앞에서 본 그 전순환 선생님의 그 텍스트를 살펴보면 산스크리트 본에는 소본도 그렇고 대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스바브아바라고 해서 이렇게 자성의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그 참 전순환 선생님 이 책은 그 친절한 아주 그 참 감사한 그런 책인데 그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본 산스크리트 본에 그 나타나는 자성의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본 산스크리트 본에 그 나타난 자성이란 말도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아주 그 잘 정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용어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장 스님은 번역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현장 스님 걸 많이 보니까 현장 스님 것만 보다 보면 그런 개념, 그런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자성이란 말이 뭐냐? 그리고 자성이란 말이 불교 역사적인 의미에서 뭐 어떻게 이제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되었느냐?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용수라는 분, 나가르주나의 근본 중송에 나타나는 자성의 정인데요. 이 용수라는 분은 뭐 동아시아의 아주 그뭐 팔종의 조사라고 해서 아주 대승불교 최고의 그런 어떤 사상가로 이렇게 주앙받으시는 분이고 또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대표 저서인 근본 중송에도 이 스바브아바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스바브아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보면 명확히 그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근본 중송은 이 스바브아바 같은 경우는 이 자성의 실체 개념이거든요. 뭔가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개념. 근데 이제 불교는 연기적인 입장에서 모든 게 변한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근본 중송은 연기적인 입장에 불교하고 뭔가 변치 않은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체론자의 그런 어떤 입장에 서로 대론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그 근본 중송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가르주나가 정의하는 그 변치 않는 자성이란 개념은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인과 연애에 생기지 않는 것,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예, 이런 식의 개념, 뭔가 절대적인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이런 개념으로서 이런 것들은 인도 철학에서는 이것을 실체라 그러거든요. 실체.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 본질적인 것, 뭐 본성을 갖는 것, 그런 표현들인데 따라서 이런 자성이란 개념은 이거지만 따라서 이런 자성이 공이다 하는 것은 그런 자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자성과 같은 이런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군 용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자성이란 이런 개념이 실제 이제 비판 대상으로서 쓰여지는 말이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적인 의미에서 용수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해서 그런 말들이 이제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반야심경에 나왔으면은 우리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장 번역에는 그런 자성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근데 현장 번역하고 같은 소본이라고 하는 구마라집 그 번역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유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구마라집 번역은 오음공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현장 스님은 오음계공 이렇게 했는데 그 구마라집 번역에는 또 특별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성에 해당하는 자성공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로서 표현이 되는데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의 그런 어떤 자성, 색수상의 색의 어떤 본성, 수의 본성, 수의 뭐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 이런 색수상행식 각각에 대한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성격을 자성의 의미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구마라지 번역에 보면 색공고 무뇌계상 그다음에 수공고 무수상, 상공고 무지상, 행공고 무작상, 식공고 무각상. 따라서 변치 않는 본질적인 그런 색수상행식의 어떤 본성, 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계상, 수상, 지상, 작상, 각상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친절하고 아주 뭔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주 특별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마라지 번역의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여기 이제 공에 대해서 이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산스크리트본에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 아주 그 구마라지 독특한 번역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뭐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이제 그 구마라지 현장 스님의 그런 어떤 산스크리트 본에, 현장 스님의 한역본에 그런 자성이란 개념이 없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띈 것은 사실 제가 이제 그 2012년에 그 중송을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송을 번역하고 나서 혹시나 이제 그 반야심경에는 자성이라는 개념이 없을까? 왜냐하면 현장 스님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살펴보니까 다른 거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반야신경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보자 하는 뜻을 내었는데 그런 내용과 관련된 그런 이런 글을 이번에 나온 불강 출판사에서 나온 인문학 독자를 반야심경에 제가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뭔가 이렇게 충격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느낌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것을 썼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장 스님이 이제 자성이란 말을 번역하지 않은 이제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천착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아마 현장 스님의 그런 어떤 본 뜻을 이렇게 안다는 것은 그것은 뭐 절대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이런 자성공이라는 의미가 반야심경에 있다고 하는 것의 그 의의를 좀 살펴보는 정도로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결론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불교는 무아설을 가르치는 독특한 종교이다. 이 무아설은 자, 즉 아트만이 없다는 것으로 이 아트만은 우주의 창조주로 브라하만의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아트만이 없다는 무아설은 브라하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 무신론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요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전통적인 바라문교, 불교와 대비되는 바라문교에서 이렇게 브라만, 아트만 이런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철학적인 논의를 전개시키는데 불교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브라만, 아트만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제 그런 부정의 근거로서 이제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닫고 이제 무아설을 얘기하고 따라서 무아설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트만을 부정하는 것인데 아트만을 부정한다는 것은 브라만을 부정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의 창조주 절대자인 브라만은 뭐 어떻게 보면 서양 사상에서 이제 신의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브라만을 부정한다는 것은 뭐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브라만과 아트만을 부정하며 제법의 연기적인 관계를 통해 진리의 길을 밝히고자 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법에 대한 정의나 설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어떤 뭐 신의 개념뿐만 아니라 브라만, 아트만 이런 개념을 어떤 진리의 근거로 삼는 종교가 뭐 지구상에 엄청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는 그런 걸 부정하면 무엇을 어떻게 보면 무엇에 근거하느냐,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연기라는 게 뭔가 생겼다 소멸하고 이런 끊임없는 관계적인 건데 그 무엇이 생겼다 소멸하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 그러죠. 법. 그래서 그런 법이 여러 개, 다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법이라고 표현을 해서 따라서 제법의 연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밝힌다. 이런 건 불교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법으로 표현되는 그런 삶의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가 인간 내면에 또는 인간 외부에 이런 어떤 개념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반야심경은 제법의 본성으로서 자성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의미하는 공의 철학으로서 자성공의 사상체계를 전개시켰다. 그러한 의도를 갖는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이지만 이 반야심경의 대표적인 번역인 현장의 한역에서는 자성공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 반야심경의 다른 모든 사본에서는 법의 속성으로서 자성을 비판하는 자성공의 용어가 분명히 나타나는 데 비해 현장역에서는 자성의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장 번역의 반야심경이 큰 위상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불교의 바른 이해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야심경에 대한 고찰을 향후에도 진행시켜 가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의 어떤 본질, 법의 본체,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이제 주장했던 대승불교 이전에 이제 불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법의 본질, 법의 본체, 법의 실체 이런 어떤 개념, 그걸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법의 자성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성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런
본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스님은 왜 번역 안 했을까? 예, 그것은 이제 상당히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거기까지 이제 현장 스님은 그 현장 스님 번역한 그 텍스트들 상당히 많지만 그 현장 스님은 또 동아시아에서는 유식사상 그 법상종의 그 개조 창종장이 법상종을 만드신 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많은 텍스트 번역도 했지만 또 실제 이제 그런 번역 과정에서 자기 이런 어떤 사상적 입장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의거해서 이런 자성을 번역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현장 스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자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사본에 있듯이 자성이란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숙지하고 반야신경을 읽는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반야신경의 우리가 의미도 분명해지고 또 불교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우리도 잘 이해할 수, 대승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제가 그 현장 스님은 왜 자성을 번역 안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그 교학적이고 또 현장 스님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이상은 뭐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워낙 유명한 그런 어떤 반야심경에 다른 사본하고 비교했을 때 자성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용수라든가 이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에게서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성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해서 제법 자성공을 이해하시면은 좀 이 반야심경의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했던 것이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승불교의 정신을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